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벨라루스에서 키이우 공세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군사, 핵훈련이 더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벨라루스의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자신은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전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단 한 가지 경우, 즉 공화국에 대한 침략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 키이우나 우크라이나 북부에 대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가 실제로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또 다른 정보 심리 작전일 뿐일까요? 제 이름은 알렉세이 베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 북도의 슬라브티치라는 도시로 업무 방문을 했고, 그곳에서 키이우주와 체르니우주 지역 공동체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논의의 주요 주제는 벨라루스와 접경한 북부 지역의 방어 강화, 방어 시설 확장, 그리고 체르니히우와 키이우 방향의 국경 강화였습니다. 대통령에 따르면 추가적인 국경 강화는 요새화 및 기타 방어 시설뿐만 아니라 이 구역에 배치된 방위 및 안보 부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젤렌스키의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방어를 강화할 능력이 있고 러시아 영토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능력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위협이 있을 수 있으며 벨라루스의 실질적인 지도부도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우크라이나나 우리 국가들을 공격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를 것임을 확실히 느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2022년에 벨라루스 영토에서도 공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 보안군, 정보기관은 위협과 대응 방법을 알고 공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의 방문과 국경 강화는 대규모 보안 조치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방위군과 함께 북부 지역에서 종합적인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합적인 작업은 우크라이나 보안국 산하 대테러센터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보안국 직원들 외에도 우크라이나 군대, 국가경찰, 국가방위대, 그리고 국경수비대 부대가 이 조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체르니히우, 키이우, 지토미르, 볼린, 그리고 로브노 등 5개 주에서 방천 및 대파괴 공작 방어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대들은 적군이 국경 지역에 침투하는 것을 막고 파괴 공작, 테러 행위, 파괴적이거나 정보 활동, 그리고 기타 전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 지역에서 방어 및 보안 활동이 강화된 것은 적의 계획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5월 20일 전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추가로 10만 명을 동원할 계획이 있으며 북쪽 방향에서의 공세에 대한 5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체르니히우 키이우 방향의 군사력을 즉각적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했으며 벨라루스와 관련된 안보 및 외교 분야에서 추가적인 종합 대책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도 불난집에 기름을 붓듯이 벨라루스 지도부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전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경우, 즉 공화국에 대한 침략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민스크를 전쟁에 끌어들일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으며 인용하자면 시민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루카셴코는 또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 어디에서든 만나 양국 관계의 문제와 전망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크렘린의 꼭두각시와 대화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루카셴코가 벨라루스에서 결정하는 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을 푸틴과 크렘린이 오래전부터 결정하고 있습니다. 루카셴코는 단지 모스크바에서 시키는 대로 다 따르는 강아지일 뿐입니다. 그와 협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칭 벨라루스 대통령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젤렌스키와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하지만 누가 당신과 대화하려 합니까?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북쪽에서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발언이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군사정치 지도부가 체르니히우와 키이우 방향에서 러시아가 잠재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들을 여러 가지로 주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바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 방향에서의 활동과 위협 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동시에 몇 가지 요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무언가를 준비 중임을 보여주는 첫 신호는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 인근 병력 수입니다. 벨라루스 측에는 여전히 벨라루스군 4개 대대 약 2,000명의 군인이 상시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지속적으로 교대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쪽이나 러시아 브리아스크 주쪽 모두에서 아직까지는 공격을 감행할 만한 충분한 러시아군 병력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크렘린이 추가로 10만 명의 군인 모집을 위한 동원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동원은 러시아가 올해 계약을 통해 모집할 계획인 40만 9천 명의 군인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추가로 동원된 10만 명을 크렘린이 관련 결정을 내릴 경우 우크라이나 북부 경계에서의 작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벨라루스 남부의 인프라 개발이 꼽힙니다. 그곳에서는 물류 경로 확장, 훈련장과 기지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소위 연합국가의 틀 안에서 러시아의 야만적인 병력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지만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공격 가능성이 있는 방향에서 정찰 및 타겟 공작 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미 4월 중순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전쟁에 끌어들이려 한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접경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포병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5월 초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국경 일부 구간에서 특이한 활동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사이의 추가 접촉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젤렌스키의 인용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벨라루스 대화의 세부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실수를 하여 이 러시아의 의도를 추가로 지지하기로 결정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자신과 자국민을 지킬 것입니다. 또한 5월 19일 우크라이나군 최고 사령관 알렉산드르 시르스키는 위협이 실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벨라루스 영토의 남쪽과 북쪽에서의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체르니히우 키예프 방향이나 나토 회원국 중 한 곳을 겨냥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고 통수본부 회의에서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쪽에서 특히 체르니히우 키예프 방향으로 5가지 공격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는 이 구역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외교부에는 외교 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함께 핵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크렘린은 이를 나토에 대한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루카셴코는 전날 미사일 여단을 방문해 벨라루스에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 시스템이 배치되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으며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먼저 2단계에서 중요한 생각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벨라루스 측에서 공개적인 도발이나 국경 돌파 시도는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 여기서 말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